주는 푸른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가 빛나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혀 달랐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후 주는 더 이상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주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격렬한 전투를 경험했다. 총소리, 동료의 고통, 생과 사의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한국의 한 외딴 농장으로 이주해 평화를 찾고자 했다. 농장은 조부모님이 살던 곳이었고 주는 그곳에서 안식을 찾길 원했다. 비록 농장은 낡고 관리가 소홀했지만 주는 그곳에서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꼈다. 그는 농장을 정리하고 수리하기 시작했으며 간단한 일들로 인해 전쟁의 기억을 잊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주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항상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다. 어느 날 정원 일을 하던 중 주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멈추고 소리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개의 짖음이었다. 주는 호기심이 생겨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한참을 찾다가 그는 나무 그루터기 옆에 웅크리고 있는 개를 발견했다. 개는 털이 엉망이었고 매우 야위어 있었다. 주는 그 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개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안녕, 아가야. 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개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주는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 땅에 놓았다. 개는 냄새를 맡고 천천히 다가왔다. 주는 개가 먹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며칠 후, 주는 개와의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는 그 개의 이름을 미아라고 지었다. 미아는 준의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었고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미아와의 생활은 준에게 외로움을 덜어주었고 매일 아침 함께 농장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들의 지저귐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 하지만 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악몽이 여전히 괴롭혔다. 밤이 깊어가면 그는 총소리와 비명,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다. 준은 이 기억들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가끔씩 그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외부의 평화로운 세계와 내부의 혼란스러운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주는 말의 외양간에서 정리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강한 바람을 느꼈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는 피신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아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폭풍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천둥 소리와 강한 바람이 준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미아를 품에 안고 있었다. 미아는 준의 불안함을 느끼고 그의 곁에 붙어 있었다. 너무 조용한 밤, 준은 자신의 삶과 결정을 되짚어 보았다. 폭풍이 진정되고 나서 준은 밖으로 나갔다. 공기는 상쾌했지만 주변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준은 폭풍으로 인해 생긴 파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외양간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나무 기둥 옆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것이 작은 동물이 아닌 아기임을 알아차렸다.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 아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준은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에 강한 감정이 일어났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다시 삶의 목적을 찾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아기의 눈에서 뭔가를 느꼈다. 아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희망의 불씨도 담고 있었다. 준은 이 아기가 홀로 두려움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삶에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어느 서늘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준을 깨웠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들판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어제 발견한 아기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주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그 아기를 돌봐야 했다. 아침으로 간단한 빵과 차를 먹은 후 주는 외양간으로 내려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준이 집에서 찾은 담요에 감싸여 있었다. 미아는 준의 곁에 앉아 아기를 지키고 있었다. 두 작은 생명의 유대감을 보며 주는 따뜻한 행복감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주는 미아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 결심으로 주는 세 사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근처 시장에 가서 지역 농민들이 파는 신선한 농산물을 샀다. 주는 우유, 과일, 미아를 위한 음식을 구입했다. 그는 아기를 위해 기저귀와 새 옷과 같은 몇 가지 필요한 물건도 사왔다. 농장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주는 그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돌아와서 주는 아기를 위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집의 한 구석을 정리하고 색색의 담요와 작은 장난감으로 장식했다. 공간은 따뜻하고 친근하게 변했고 주는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는 아기 돌보는 일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민지라고 짓기로 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름이었다. 매일 주는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며 주변의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아 또한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항상 곁에서 민지를 보호하고 돌봐주었다. 어느 날 오후, 준이 민지와 놀고 있을 때 그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일어나 누가 찾아왔는지 궁금해졌다. 문을 열자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수연이라고 소개하며 피신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에요. 이곳에 좋은 남자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안전한 곳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수연이 아픈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들어오세요. 주는 문을 열어 수연을 맞이했다. 수연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민지가 바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주는 약간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민지를 돌보고 있어요. 아기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주는 그녀를 민지에게 데려갔다. 민지를 보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주 예쁘네요. 그녀는 속삭였다.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주는 결심한 듯 말했다. 안전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괜찮아요. 수연은 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후 며칠 동안 준과 수연은 민지와 농장을 함께 돌보았다. 수연은 금세 그들의 생활에 적응하며 준과 함께 일하고 민지를 돌보았다. 그녀는 준에게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감정을 주었고 준은 따뜻함에 둘러싸인 듯했다. 미아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걔는 항상 행복하게 뛰어다니며 민지와 놀고 수연의 곁을 지켰다. 세 사람은 점차 작은 가족이 되었고 준은 이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수연의 남편인 민호가 쉽게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다. 그는 과거가 다시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준은 수연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민호가 여기로 찾아올 것 같나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제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준은 수연의 말에서 힘을 느꼈다. 그는 두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준은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민지가 다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 방법을 찾아봅시다. 서로를 바라보며 준은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그들은 가족을 만들었고 사랑과 결단력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할 것이다. 여름이 찾아오면서 태양이 빛나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농장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준, 수연, 그리고 민지는 작은 가족을 이루었고 그들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날이 지나면서 준은 민지의 웃음소리와 수연의 지원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준은 일찍 일어나 일할 준비를 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평화로움을 만끽했다. 오늘은 민지와 미아를 보호하기 위해 농장 주위의 울타리를 수리할 계획이었다. 수연은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동안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수연, 맛있는 아침 감사합니다. 준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정말 행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수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침 식사 후, 준은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도구를 챙기고 울타리 수리에 착수했다. 수연도 함께 참여하여 흙을 파고 나무를 설치하는 데 도와주었다. 민지는 미아와 함께 놀고 있었고 두 작은 생명이 뛰어다니며 즐거운 웃음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태양이 높이 떠오르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고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급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며 폭풍이 곧 몰아칠 것임을 알렸다. 준은 불안함을 느꼈다. 우리는 즉시 집에 들어가야 해.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꼭 닫았다.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오고 천둥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주위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듯했다. 준은 긴장감을 느끼며 과거의 두려움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군 복무 시절의 전투를 떠올리며 생과 사가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수연은 준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민지를 품에 안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폭풍은 점점 더 강해졌다. 비가 창문에 쿵쿵 부딪히고 천둥이 점점 가까워졌다. 준은 수연과 민지 옆에 앉아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수연과 민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들은 함께 앉아 미래의 희망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어떻게 잘할까요? 수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저는 그녀가 두려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준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준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그게 뭐지? 수연이 물었다. 아마 나무가 쓰러지거나 지붕이 망가졌을 수도 있어. 준은 대답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제가 나가서 확인할게요. 준이 말했지만 수연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 준, 나가면 안 돼요. 저와 민지와 함께 있어요.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준은 반항했다. 결국 그는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세게 불어와 그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그루의 나무가 부러져 땅에 널려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집 근처에 큰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청소해야 해. 주는 스스로 다짐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수연과 민지를 기다렸다. 모든 게 괜찮아. 준이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이 폭풍은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 폭풍이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동안 준과 수연은 집을 보호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들은 창문을 보강하고 바람을 막기 위해 물건들을 찾았다. 그 사이 민지는 수연의 무릎 위에 앉아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걱정하지 마, 사랑아. 엄마와 준이 너를 지켜줄 거야. 수연이 민지를 달래며 말했다. 준은 두 모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모든 것이 안정될 때까지. 마침내 폭풍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것이 멈추고 비도 줄어들었다. 준과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간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 밖에 나가서 상황을 봅시다. 준이 제안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눈앞의 모습은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했다. 주변 경관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땅이 뒤엉켜 있었으며 그들이 노력해온 농장은 온통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아, 안 돼. 모든 게 수연이 외치며 눈물이 고였다. 준은 피해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준은 결심하며 말했다. 비록 힘들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폭풍 후 남겨진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과 우정의 힘을 느끼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은 폭풍이 몰아쳐도 사랑과 단결된 마음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폭풍 이후 준, 수연, 그리고 민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폭풍이 남긴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울타리는 파손되었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으며 농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준은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 오는 시즌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수리해야 해요. 그는 아침 식사 중 수연에게 말했다. 울타리를 고치고 주변을 정리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지었다. 좋아요. 울타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주변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준은 먼저 울타리와 피해를 입은 지역을 확인했다. 미아는 옆에서 뛰어다니고 민지는 수연이 준비한 작은 의자에 앉아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다. 울타리는 여러 곳에서 부서져 있었다. 준과 수연은 새로운 나무 기둥을 사용해 울타리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들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노력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준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시고 수연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당신과 민지가 곁에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서로 일을 하며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다. 수연은 준을 만나기 전의 생활과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품고 있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도 군대에서의 날들, 목격한 전투들,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고자 했던 과거를 나누었다. 사실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준이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 삶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요. 오후가 지나고 울타리 수리가 완료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는 잘 해냈어요. 수연이 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나무를 심으면 돼요. 그들은 농장 주변으로 이동하여 폭풍이 남긴 잔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준과 수연이 함께 일하는 동안 민지는 미아와 놀고 있었다. 민지의 웃음소리는 주변에 울려 퍼지며 그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주었다. 해가 기울자 그들은 새로운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 준은 미리 준비한 씨앗을 꺼내어 수연에게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먼저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은 다음 물을 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는 설명했다. 수연은 집중해서 듣고 따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씨앗을 심어나가며 땅에서 작은 싹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우리는 이 나무를 잘 돌봐야 해요. 수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정원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준과 수연은 함께 일을 하며 민지는 항상 그들의 동력이 되었다. 민지의 웃음과 미아와의 놀이가 모든 작업을 더 가볍고 즐겁게 만들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기름 등불 아래 앉아 있을 때 준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극복한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는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수연과 민지는 모두 흥미롭게 반응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주변의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요. 미아는요? 민지가 순수한 목소리로 질문했다. 미아도 파티를 할까요? 준 삼촌. 물론이지. 미아도 파티를 가질 거야. 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미아를 위해서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거야. 파티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메뉴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고 주 요리부터 후식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수연은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고 준은 고기를 굽고 채소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파티날이 다가오고 농장 안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식사 공간을 작은 등불과 꽃으로 장식했다. 민지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엄마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손님들이 오기만 하면 돼요. 주변 친구들이 도착하자 파티는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사방에 퍼지며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준은 수연과 민지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이 축배를 들며 말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제는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티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준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과 단합된 마음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 수연, 그리고 민지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들의 작은 집은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지만 준은 수연의 과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수연의 과거가 다시 돌아와 그들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준은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던 중 땅속에 묻힌 작은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즉시 땅을 파서 나무로 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정교한 문양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준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 몇 장은 수연과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준은 불안감이 가득 차올랐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왜 이런 사진들이 여기 있을까? 준은 즉시 수연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사진들에 대해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그는 일상적인 작업을 계속하며 가족의 분위기를 즐겁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일주일 후, 어느 저녁, 준은 수연이 정원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집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이 물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수연이 대답하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준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사진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모두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저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수연의 이야기는 준에게 더 강한 결심을 불어넣었다. 그는 수연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다. 어느 날 준은 사진 속 남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 가서 많은 자료와 기록을 살펴보았다. 몇 시간 후 그는 그 남자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찾았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고 수연의 전 남편이었다. 믿을 수 없어. 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수연과 민지에게 대한 걱정을 더욱 키웠다. 그는 그들을 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준은 수연과 그의 발견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그녀를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준은 수연과 함께 앉았다.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이 엄숙하게 시작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물었다. 내가 찾은 사진 속 남자에 대해요. 준이 말했다. 그 사람은 민호, 당신의 전 남편이에요. 수연은 조용히 있다가 차츰 멀어지는 눈빛을 가졌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그것은 항상 저를 괴롭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은 위로의 말을 했다. 저는 당신과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가 다시 나타나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연은 준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고마워요. 준, 당신은 정말 저와 민지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준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는 말했다. 민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준은 집 주위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수연은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옛 친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둘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 후 그들의 삶은 변화했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준은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오후 준이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차가 집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그가 본 것은 민호였다. 안 돼, 절대 안 돼. 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불안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수연. 민지, 준이 큰 소리로 외치며 집 안으로 뛰어갔다. 수연은 부엌에 있었고 민지는 방 한쪽에서 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수연이 물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민호가 왔어. 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수연은 준의 눈에서 심각함을 보았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 준이 대답하며 즉각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저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신속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함께 밖으로 나갔다. 준이 앞장서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집을 떠나면서 주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민호가 수연과 민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과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준이 속삭이며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항상 당신과 민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안전과 평화를 찾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나아갔다. 밤이 오고 어둠이 모든 것을 감싸면서 준, 수연, 그리고 민지는 차 안에 앉아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집을 떠나 민호라는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옛 친구의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준이 제안했다. 그는 외곽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아마 거기서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안도한 듯 보였다. 좋아요. 그곳으로 가요. 우리는 안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밖은 차가운 공기와 고요함이 감돌았고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부모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준은 종종 후방 미러를 바라보며 민호가 그들을 쫓아올까 두려워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그들은 친구의 농장에 도착했다. 준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친근한 표정을 한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었다. 준. 오랜만이야. 친구가 놀란 듯 말했다. 무슨 일로 왔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과거에 위협이 있어서 안전한 곳이 필요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어서 들어와. 너와 가족은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면 돼. 안으로 들어가자 준은 안도의 마음을 느꼈다. 농장은 넓고 아늑하며 푸른 잔디와 신선한 공기가 가득했다. 수연과 민지도 조금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작은 침실로 안내받았고 가족 모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쩔 뻔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 친구가 대답했다. 우리는 친구잖아. 여기서 편히 쉬어.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 후 준은 그들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준이 수연과 친구에게 말했다. 그렇죠. 수연이 동의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정보를 알아내야 해요. 저는 몇몇 친구들과 연락해서 민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지역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준이 말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농장에서 최대한 평범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준은 친구와 함께 농장에서 일하고 수연과 민지는 정원에서 가벼운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이 시간을 정말 즐겼고 자연 속에서 놀며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들이 안전한 곳에 있을지라도 민호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준은 수연과 자신의 걱정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다시 이동해야 할까요? 준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우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준이 설명했다. 우리는 대체 계획을 세워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마 맞아요.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선택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준은 민호가 쉽게 찾지 못할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연은 근처의 작은 마을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준이 말했다. 우리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며 필요한 준비물과 이동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에 몰래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모든 사람이 잠든 후 준과 수연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민지를 깨우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기로 했다. 소중한 추억과 몇 가지 개인 물품만을 챙겼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준은 수연과 민지를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떠나야 해요. 그들은 농장을 조용히 떠나며 긴장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은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하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호가 그들을 쫓아올까 두려웠다. 어두운 길을 따라 차를 몰며 준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느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강한 믿음으로 서로가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수연이 속삭이며 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하면 돼요? 준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강한 결심과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추기 시작하면서 준, 수연, 그리고 민지는 친구의 농장을 떠났다. 그들은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근처의 작은 마을로 차를 몰기로 결정했다. 이동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무겁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함께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서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여관이나 모텔을 찾아볼 수 있어요. 준이 제안했다. 몇 명에게 물어보고 안전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준은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작은 마을은 활기차고 상점과 카페가 북적거렸다. 그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수연과 민지와 함께 마을 중심가로 걸어갔다. 먼저 카페에 들어가서 좀 쉬어가요. 준이 말했다. 거기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기자기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나무 테이블과 향긋한 커피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진열된 케이크를 보며 즐거워했다. 엄마, 저 케이크 먹고 싶어요. 민지가 소리쳤다. 좋아요. 하지만 엄마와 함께 커피도 마셔야 해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준은 커피와 함께 몇 조각의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에 앉아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음식을 즐겼다.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준은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일어났고 바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 지역에 대해 좀 물어봐도 될까요? 준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직원이 친절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저와 제 가족이 안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호텔 같은 곳이 있나요? 준이 물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마을 북쪽에 작은 여관이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안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준이 말했다. 그는 테이블로 돌아가 수연과 민지에게 말했다. 마을 북쪽에 안전하고 조용한 여관이 있다고 해요. 거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금 바로 가요. 그들은 카페를 나와 여관으로 차를 몰았다.
도착했을 때 준은 안전한 여관시라는 간판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여관 주인인 노인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방이 있나요? 준이 물었다. 네, 몇 개의 방이 비어 있어요. 얼마나 머무실 예정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오래 머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준이 대답했다. 좋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준비해 드릴게요. 이 양식에 작성해 주세요. 그녀가 말하며 준에게 종이를 건넸다. 준이 양식을 작성하는 동안 수연과 민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이 나 보였다. 엄마, 여기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외쳤다. 여기 즐겁겠지?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절차가 끝난 후 여관 주인은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 당신의 방입니다.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매우 편안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방은 간단하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큰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푸른 정원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준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이 고마움을 표했다. 저희는 이곳을 잘 지킬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관 주인이 말했다. 방문이 닫히자 준은 수연과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머물 안전한 곳을 찾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이 마을에 대해 알아봐야 해요. 수연이 말했다.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그렇죠. 제가 나가서 몇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준이 결심했다. 수연과 민지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준은 여관을 나와 정보를 찾으러 다녔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질문하고 이곳의 안전성이나 위협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 식료품점에서 준은 50대 남성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준이 말을 걸었다. 저는 이 마을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남자는 준을 친근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은 보통 매우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낯선 사람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이 말했다. 저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해보세요.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남자가 조언했다. 필요하다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이 감사를 표했다. 그는 희망의 기운을 느끼며 여관으로 돌아갔다. 여관에 도착하자 준은 수연에게 만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좋네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야 해요. 수연이 동의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지역 공동체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준은 이것이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밤이 오자 마을의 분위기는 활기차졌다.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준은 긴장했지만 흥분도 느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졌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 노인이 일어나 발언했다. 여러분, 이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 문제와 서로를 도와줄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준과 수연은 집중해서 들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녕과 안전을 걱정하며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회의가 끝난 후 준은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입니다. 새로 이 마을에 온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준.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노인이 물었다.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준이 물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씀해주세요.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노인이 대답했다. 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면서 준과 수연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안전하고 지원이 가득한 장소를 찾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수연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준이 결심하면서 대답했다. 그들은 여관으로 돌아가면서 희망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며 준과 그의 가족을 깨웠다. 간단한 아침 식사로 빵과 차를 마신 후 그들은 마을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준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요? 수연이 밝은 눈빛으로 물었다. 이곳의 흥미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역 시장에 가볼 수 있어요. 준이 제안했다. 이곳의 시장은 신선한 농산물과 수공예품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민지는 흥분한 듯 뛰어올랐다. 아빠, 시장에 가면 빵과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만 사자. 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출발하자. 그들은 여관을 떠나 시장으로 걸어갔다.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알록달록한 가판대에는 신선한 과일과 다양한 수공예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그들을 유혹했다. 와, 정말 멋져요. 민지가 외치며 가판대 사이를 뛰어다녔다. 수연과 준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몇 가지 음식을 시도해 보아야 해요. 수연이 말하며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 함께 탐험해보자. 준이 동의하며 그들은 가판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전을 파는 가판대에 멈췄다. 뜨끈한 전의 향기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할머니, 전 한 접시 주세요. 준이 소리쳤다. 가판대의 주인인 나이가 지긋한 여성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재빠르게 음식을 준비했다. 이 전은 이 마을에서 가장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말하며 뜨거운 전을 건넸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즐기며 행복한 분위기를 느꼈다. 민지는 전을 먹으며 눈이 반짝였고 수연과 준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순간들을 즐겨야 해요. 수연이 감정이 풍부하게 말했다. 모든 어려움을 겪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준이 수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가 어찌 되었든 우리는 현재를 위해 살아야 해요. 전을 다 먹고 그들은 시장을 계속 탐험했다. 아름답게 손으로 만든 액세서리와 멋진 풍경화가 담긴 그림들이 진열된 가판대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특히 핑크색 작은 곰인형을 보고 반했다. 아빠, 이거 사고 싶어요. 민지가 애원했다. 좋아, 그럼 이걸 사줄게. 준이 웃으며 가판대 주인에게 돈을 지불했다. 민지는 곰인형을 꼭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시장 옆의 작은 카페에 앉아 쉬기로 했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며 일상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연은 차를 주문하고 준은 커피를 시켰다. 여기 있는 느낌이 정말 좋네요.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기회를 찾았어요. 준이 동의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인자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준과 수연이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저도 인생에서 힘든 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준과 수연은 놀라면서도 공감의 느낌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새로 이 마을에 온 준입니다. 준이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준, 저는 훈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노인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훈. 우리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이 마을에는 탐험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이 대답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이 감사를 표했다. 저희는 이곳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가 필요해요.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잠시 후, 훈은 이 마을의 전통, 명절,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과 수연은 귀 기울여 듣고 이 노인과의 연결감을 느꼈다. 훈은 축제, 특별한 요리,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가 끝나고 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러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훈, 수연과 준이 동시에 대답했다. 당신의 조언을 잊지 않을게요. 훈이 떠난 후, 준과 수연은 이 마을에 대한 새로운 연결을 느꼈다. 그들은 새로운 친구를 찾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말했다. 눈이 반짝였다.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준이 동의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카페를 나서면서 민지는 고민형을 꼭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함께하는 순간을 즐겼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마을을 탐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준과 수연은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느꼈다. 어느 저녁, 그들은 방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수연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준이 대답했다. 우리는 항상 서로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며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과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